그래요, 그래. 어? 그러면 나중에 저기 어떻게 해서 돈 벌고 걔들 먹고 살아요? 야, 그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깔아놔 이제. 그럼 어떠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파이프라인 쫙쫙쫙 들어가.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수익이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전화 하나로 해서 뭐 1,000만 원씩 벌어. 딱 돈 거지. 그렇게도 벌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차를 안 잡아. 안 잡아. 차 잡고 이거 수리하고 하려면 그 신경도 많이 쓰고 내 시간이 많이 돼. 그러면 그 사우나에 저기 모티비즈 들어있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비효율적이라서 이게 자본 투자 형식으로 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왁기 뜬다고 해. 돈 없는 그 딜러들이 갑자기 큰 건이 걸려 차가. 돈이 없어 못 잡아. 그럼 어떠냐? 돈을 주고 반가이를 내. 그걸 왁기 뜬다고 해.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자 장사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 나도 들었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어. 나 같은 사람들 상대도 안 해줘.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저기 뭐랄까 하루살이 인생들은 상대도 안 해. 예전에 상무님급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관계가 이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줄 대충 알아. 그걸 나도 그렇게 한 달이 거쳐서 들어서 알아. 그럼 파이프라인이 투자 파이프라인 장난 아니야. 이자 깔아놓은 것도 그렇고. 그럼 보통 딜러 한 명한테 많이 안 빌려줘. 3천에서 5천. 딱 그게 적당해. 3천에서 5천만 원 빌려주면 100만 원 또 이자 딜러 한 명한테 매달 100만 원씩 파이프라인 줘. 그런 애들이 한 몇십 명이 있어. 몇십 명 깔아놔, 몇십 명 깔아놔. 기본적으로 몇십 명 깔려 있어. 그게 그렇게 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왁기 뜨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중고차 쪽보다도 이제 저기 화류계 쪽은 투자를 많이 해. 그럼 나중에 화류계나 건달하고도 많이 친해져. 깡패 건달하고. 화류계 쪽을 창업하려면 경찰을 구워 삶아야 돼. 경찰 깡패 검사 이게 3대축이야. 이걸 구워 삶아야 돼. 이걸 못하면 장사 못해. 화류계는 지금 많이 변해서 예전은 그래. 그래서 화류계를 돈이 많이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 요 3대축을 구워 삶아야 돼. 먼저 이게 건달 깡패, 두 번째가 경찰, 세 번째가 뭐야? 검사. 요 3대축에다가 어떻게 되냐? 그 뒤에다가 어떻게 되냐? 그 스폰을 대주고 장사를 해야 돼. 기본이야. 왜냐 재현이 내 친구도 도박장 같은 거 있죠? 뭐 바다 이야기 그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화류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다 이 3대축에다가 어떻게 스폰을 다 대고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어때요? 그냥 망해. 요거를 잘해야 돼.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 화류계 쪽에다도 투자를 많이 해. 그 화류계 쪽에 내 돈만 들어가면 안 돼. 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얘네들이 중고차 여기 얘네들 전주 애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은 얘네들이 많이 묻어놔. 이것도 나도 들은 거야. 이거 대한민국 검찰계까지 다 이거 뒤집히고 지금도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게 템프로 룸사롱 하나 차렸어. 이게 한 채에 몇십억 들어간단 말이야. 50억 정도 들어가서 하나 차렸어. 템플러 룸사롱. 그럼 대부분 전주 애들이 여기 중고차 애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건달들이 있어. 건달 오야분 같은 애들이 어떻게냐? 지분이 들어와야 돼. 지분이 들어와야 돼. 이게 3대축을 갖다 구워 삶아야 돼. 아니 공무원이 어제 이 3대축만 구워 삶으면 공무원 쪽은 같이 있죠. 이게 템플러 룸사롱을 하려면 3대축을 관할 3대축을 갖다가 첫 번째가 무조건 영순이가 첫 번째가 건달이에요. 그 지역 관할한 건달이에요. 얘네들의 오야분 같은 애들, 얘네들이 여기에 지분이 들어와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 업소를 보호를 해요. 그래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지분이 다 여기에 섞여 들어가 있어야 돼. 이익이 상충하면 안 돼. 그러면 뒤에 스폰을 대주하는 두 번째 그룹이 어디 경찰이야. 그 관할 경찰이나 그거 있어 높은 여기서 다 뒷배를 봐줘야 돼. 여기서 뒷배 안 봐주면 장사 못해. 그럼 어디냐? 그러면 뇌물은 기본이야.
뇌물은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전직 그 서장이나 전직 그 경찰 애들이 여기에 어떠냐, 투자를 해서 스폰을 여기다 묻어. 지분을 묻어요. 얘네들 지분을 묻어. 조금은 묻어. 그 대신 배당금을 봐야죠. 배당금을 봐야죠. 그 뒤에 일이 안 터지게끔 그걸 단도리를 해야 돼. 그럼 보통 전직 그 서장 출신이나 관직이 높은 경찰 출신 애들이 여기다가 지분을 묻어. 그럼 옛날 자기 후배들이 그 현직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알아서 딱 이렇게 해놓고 구워 삼고 뇌물도 주면서 딱 관리를 해. 그럼 전직 경찰 애들이 그 관리를 잘해. 그 얘네들의 그 지분이 무조건 들어와요. 무조건이야. 그래야 이게 안전해. 이게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검사야. 그 관할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검사 애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전직 검사 똑같아. 전직 검사들이 있어. 그 검사들이 후배들 다 단돌이 하면서 뇌물 매기면서 어떻게 되냐? 이 가게 못 깨게끔 어떠냐? 그 전직 검사도 여기다 지분을 묻어놔. 그 대신 어떻게 냐? 지분은 조금 묻었는데 배당을 많이 받아. 뒷배를 봐주게 돼. 기본이야. 그러면 전주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되고, 전직 깡패 그 오야봉 애들이 첫 번째로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전직 경찰 애들, 선배 애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직 검사 애들, 얘네들이 다 지분을 묻어. 그 뒤에서 그냥 후배들 단돌이 하면서 여기를 못 거들게. 그리고 나중에 주변에 다른 경쟁 룹사롱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 막 불법 검열, 뭐 회계, 그 세무 조사를 막 때려가지고 장사를 못해. 그걸 망하게 만들어. 그걸 다 누가 하냐? 전직 경찰이나 전직 검사 애들. 그리고 어떠냐? 그 지역 깡패 애들이 가가지고 막 괴롭혀. 그래 어떻게 할까? 망하게 만들어. 여기 독과점이 돼버려요. 얘네들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해. 그러면 전직 경찰, 검찰, 거기 오야봉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옛날 그 양반 살 때 양반들이 전승들이나 양반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생집에서 구멍동서 의식을 치르는 거야. 똑같아. 요즘은 기생집이 아니라 그 템프로 룸사롱 자기 업소야. 자기 업소에서 이제 데리고 이거 하는 거야. 어차피 내 업소에서 거기서 하면 내 돈이야. 내 업소에서 놀아봤자 다 내 돈이야. 내 돈이야. 내 업소에서 그냥 어떻게 돼? 얘네들 다 이거 구워 삼고 이거 다 이거 해주는 거야. 구멍동서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이걸 보호를 해.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걸 갖다 유식한 말로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이거 주식에서 경제적 해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똑같아. 경제적 해자가 그 지역 상권의 독과점이 돼야 돼. 빠르게. 그럼 다른 경쟁 업체가 진입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이 3대 축이 필요해. 전직 경찰, 전직 검사, 그리고 어떻게 돼? 깡패. 이 3대 축이 무조건 같이 맞춰서 어떠냐? 못 들어오게.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독과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술을 팔아도 바가지 씌워도 어떻게 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다 가서 그냥 개 작살 내.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돈을 떼두는 거야. 이런 걸 많이 해. 그쪽에서 돈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나중에 낮에는 이게 중고차 시장에 있다가 밤에는 어떻게 되냐? 밤에도 얘네들 일하러 나가. 노는 게 아니야. 그럼 얘네들 일이 뭐냐? 접대. 중요한 뭐야? 접대를 잘해야 돼. 검사하고 경찰 애들 접대를 잘해야 돼. 검사 경찰이야. 환기에서 장사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해서 경제적 해자를 깊게 봐서 장사를 하면 검사하고 경찰을 갖다가 구워 삶아야 돼.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은퇴한 전직 경찰하고 검사들. 그럼 얘네들 지분을 여기에 묻게 만들어. 그럼 우리 회사잖아.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딱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못 들어요. 다 초타를 시켜버려. 해야. 그러면 전직 경찰이나 검사들이 어떻게 했냐? 현직 경찰서장이나 그 검찰들 애들 어떻게 했냐? 구워 삶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뇌물 수수료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꼬리가 잡히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최고 뒤끝이 안 되는 게 뭐냐 뇌물 접대야. 접대는 가서 접대 받고 하루 술값 100만 원치 접대 받아서 기분이 좋잖아. 그럼 어때요? 그 가게에 없어 그 뒤를 봐줘 안 봐줘 봐주겠다. 근데 이거는 접대는 증거가 안 나와. 몰래 가서. 근데 돈으로 주면 나중에 어디서 접대도 꼬리가 잡혀. 그럼 나중에 이게 다 그게 방법이 있어. 이거 나도 들은 거야. 별의별 되게 많이. 나중에 그러면 검사나 경찰들한테 뇌물을 내게 하대.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추적을 당해. 전직 고위직 경찰이나 검사들은 죽을 때까지 자금 추적을 당해. 그래서 뇌물 매기게 힘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영화로도 나오는데 내가 내가 얘기할게. 로또 복권이 한 달에 한 20명 가까이가 나와. 보통 2, 30억 돼. 그죠? 2, 30억 씩은 또 돼. 그 로또 복권 당첨자 직업군이 대부분 어딘 줄 알아? 경찰들이야. 경찰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이 압도적으로 경찰 직업군이야. 그게 뇌물이야. 뇌물. 나중에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왔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런 저기 전주 애들이 경찰 애들 뇌물 매겨야 할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매겨야 돼. 뒤에 자금이 깨끗한 걸 매겨야 돼.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복권이야. 복권은 내가 뭐 10,000원 해가지고 30원짜리 복권 당첨됐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크레임을 걸 수가 없어. 그게 누가 그걸 감히 그걸 갖다 내가 뇌물이라고 하나. 그럼 어떻게 되냐? 전주 애들이 그걸 딱 뿌려놔. 은행권에다가. 그러면 복권 당첨자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되냐? 복권 당첨자 애들은 세금을 무지하게 돼. 그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가격으로 사. 예를 들어서 30원짜리 복권이 3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세금이야. 그럼 20억밖에 수령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소문나면 별의별 개 그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그걸 사. 얼마에? 30억. 30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요거를 경찰들한테 뇌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금 추적이 안 돼. 깨끗한 돈이야.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자 경찰들이 많아. 뇌물을 그런 식으로 많이 줘. 나도 들은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줘, 그래. 자, 로또 복권 그 당첨자 직업군 봐봐. 압도적으로 경찰이 많아.